그만큼 알릴 기회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번 공천 결과 한나라당 공천 경쟁을 했던 홍장표 후보가 낙하산 공천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죠. 이 낙하산 공천에 대한 후보의 입장이 있을까요? 부정적 선입관을 전제로 한 얘기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낙하산 공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야말로 어떤 부정적 선입관을 퍼뜨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낙하산 인사라는 용어는 들어봤지만 낙하산 공천이라는 건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공천심사 과정은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공천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간위원들이 심사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의 경우 먼 지방과는 달리 서울에서 30-40분 거리에 불과합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이 같은 생활권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낙하산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의 의도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분은 탈당 경력과 그리고 공천에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분입니다. 네. 그분이 요즘 친박연대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선거운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분이 공천에서 탈락한 이유는 이러한 탈당 행태와 공천 불복을 통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그런 과거 경력 때문입니다. 한나라당 당헌 당규, 한나라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 구조 9호에 명시되어 있는 탈당과 해당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낙하산이라고 비방성 선전을 하시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 후보께서는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지지도가 많은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안 되고 이진동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앞에 설명했듯이 과거의 그런 전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 여론조사의 경우 네. 정치 인물을 하는 신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역에서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에 비해서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히려 높게 나온다는 게 이상한 일이죠. 네. 그런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마치 공천의 모든 것이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의 공천 탈락은 탈당 경력과 그리고 공천 불복을 통한 무소속 출마, 이런 잦은 행태들이 그 공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하산 공천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공천에 대해서는 후보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이진동 후보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공심위를 통한 후보를 공천을 했습니다. 이것이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일부 정당에서는 상향식 공천제도를 통했었죠. 근데 이번 공천 과정을 두고 하향식 공천이다, 그래서 어떤 정당 정치, 민주정치의 후퇴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공천 제도라고 할까요? 어떤 형식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질문은 이번 공천이 하향식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하향식 공천은 예전 독재 정권이나 보수 정치 그리고 상김 시대에서나 가능했던 일이고, 네. 반복된 얘기지만 이번 공천 심사는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꼭 하향식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물론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런 분들의 의견이 참작되어서 이루어진 공천이었기에 반드시 또 하향식이다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네. 그분들은 공천심사위원회는 당의 정강 정책, 당헌 당규에 따라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또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는 데는 제도적으로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 후퇴라고까지 이렇게 폄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그 대선 당시 보시면 알겠지만 통일민주당의 종동영, 손학규, 이해찬 대선 후보 경선 주자들이 네. 경선을 거쳤는데요. 그 당시에 당원들의 동원 논란을 빚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선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국민 여론이나 국민들의 어떤 많이 수렴을 해야겠지만 어떤 경선이나 반드시 경선이 민주주의고 네. 이번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천은 민주주의 후퇴다라고 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국민 여론을 어떻게 더 잘 수렴해서 공천을 할 것인지는 더더욱 연구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노골 선거구,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나라당 예비후보였던 분이 다른 당으로 출마를 하고, 다시 말하면, 분열이죠. 또, 민주당 쪽, 또 무소속 후보, 이렇게 경험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사파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파전 구도에서 어떤, 필승 전략이라고 할까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 후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5대1이라고 하니까요. 평균 경쟁률이거나 아마 그 이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필승 전략이랄 것까지는 없고요. 저는 안산 시민께 저의 비전과 그리고 저의 진심을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필승 전략이라면 전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정당당하고 깨끗하게 누가 안산의 미래를 이끌고 그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의 전략입니다. 네. 다만 후보가 선거에 임박해서 확정되는 바람에 이번 선거는 정책과 능력 대결보다는 흑색 선전과 비방 이런 어떤 불법 탈법 선거의 유혹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안산 시민께서 그런 타락 선거를 막아내 주실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선거에 후보들이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정책 선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이제 우려, 걱정이 듭니다만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선거, 상노골 선거구에 있어서 국가적인 쟁점, 또 지역적인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가적 차원으로 봐서 뭐니 해도 민생 안정과 어떤 경제 살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저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정책들 그리고 그런 총선에서 승리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대통령께서 힘있게 국정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으로 봐선 뭐니 해도 민생 안정을 비롯한 이런 경제 살리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탄탄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회 세력의 교체 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견제론 네. 그리고 그런 지금 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론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지역적인 쟁점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저희 안산 지역의 정점은 그동안 이곳에서 배출된 많은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네.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돌다 보면 많은 유권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네. 뽑아주면 하는 일이 없다. 네. 선거 때만 와서 뭐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뽑아주면 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의 정점은 저는 안산을 위한 미래 비전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후보를 만나기 전에 두 분의 후보를 만나고 왔습니다.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상노골 선거구에서 가장 강한 후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본인을 제외한 이진동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이진동 후보께서는 이 소식이 기쁩니까? 불편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한층 당선권에 가까이 간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지만 네. 또 반면에
집중 공격이 대상이 될 것 같아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이 후보를 제외한 가장 강한 후보는 누구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 후보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선거 구도가 여야의 대결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정당 지지도 우선 정당 지지도 싸움이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인물에 대한 평가는 미루더라도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민주당 후보가 네. 저의 상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민주당 후보에 대한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언론계 선배이시고요. 네. 그리고 기자로서도 저는 이제 평기자 출신이지만 그분은 간부를 지내셨고 논설위원까지 지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저는 언론계에서 어느 정도는 기자로서는 굵직굵직한 활동들을 많이 했고 네.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의 경우도 장점이 많으시겠지만 대결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언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자로 활동하시면서 스타 기자라는 이름까지 얻으셨습니다만 괜찮은 직업이었을 텐데 왜 정치에 나오실까 궁금합니다.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기자 생활을 16년간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언론인으로서 부패한 권력과 그리고 그 권력의 부정, 비리 이런 것들을 국민들을 대신해 고발해오는 기사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그런 기자로서의 어떤 자부심, 보람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충분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그런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문제 제기를 하는 선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 제기 이후에 이런 개선이 되고 어떤 제도화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치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정치를 하고자 한 동기도 문제 제기에 머물렀던 그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자는 문제 제기이지만 이후에 완성은 국회의원이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자는 솔직히 일어난 뒤에 쫓아가는 사후 약방문적 성격이 있다면 네. 정치인은 그거를 사전에 막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화나 입법화 이런 제도화나 입법화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18대 국회의원 후보로서 국가적 또 지역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공약 한 가지씩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네. 많은 말씀 못 드리고 평범한 공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아시다시피 안산 지역은 반월 시야공단의 배후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안산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월 시야공단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네. 반월 시야공단의 경우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통 한 30-40% 생산액의 30-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월 시야공단의 활성화는 어떤 국가적인 공약이면서 지역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품 소재 공단으로 특화된 반월 시야공단에 첨단 산업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물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통해서 접근성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우수대학과 산학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산업 인력을 양성해서 반월 시야공단에 그분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국가적, 지역적 공약 하나로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그리고, 자세한 공약들은 홍보무소 대체 또는 저희가 선거 중반쯤 다시 공약 정책과 관련한 인터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번에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이번에 모든 국민들이 경악한 애슬량 유괴 납치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저는 주로 이제
법조계를 담당했습니다. 네. 그런 저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니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제도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어린이 유괴나 납치 이런 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또는 없앨 수 있도록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런 특별법 만들기, 그리고 이런 특별법 제정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 수사에 대한 어떤 시스템 개선, 이런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에게 국가적 공약 하나, 지역적 공약 하나씩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께 이번 18대 총선에서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거대 권력의 부정과 부패를 당당하게 고발해온 언론계의 기자 출신입니다. 이제 안산의 희망과 비전을 담아서 희망 특종으로 안산의 희망과 그리고 비전을 담은 그런 희망 특종으로 상록 구민과 안산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보답할 생각입니다. 제가 안산 시민과 상록 국민에게 보고드릴 공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제가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알게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약을 통해서 안산 경제의 활력과 매력에 넘치게 할 수 있는지 이건 유권자들이 평가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정당당한 선거와 국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들 그리고 안산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투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